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 물건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지금까지 즐거운 경매 홈페이지에서 경매 검색을 했는데요. 이번 달 말로 계약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드 옥션에서 물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을 보시려면 스피드 옥션 들어가셔서요. 경매 검색 안에 종합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자, 종합 검색에 검색 조건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냥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자,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이 총 11,271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까지 진행하는 물건들이 다 뜨거든요. 지금은 11,271개가 떠 있지만 내일 물건이 낙찰되고 나면 또 물건 숫자가 바뀔 거고요. 새로운 물건이 올라가게 되면 또 물건 숫자가 바뀌겠죠. 거의 매일 10,000개에서 15,000개의 물건이 진행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많은 물건들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도와 소재지 등을 선택을 해요. 자, 저는 지금 이 물건들 중에서 주거용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거용 물건들, 서울에 있는 주거용 물건을 클릭했어요. 소재지, 용도 두 가지만 클릭을 하고 검색을 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주거용 물건들이 총 429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많아요. 이제 다시 조금 더 좁혀볼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거용 중에서도 주거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거용 중에서도 아파트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거용 물건, 아파트, 네, 31개가 물건이 뜨네요. 31개 물건들 한번 볼까요?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용산구, 요거는 지분 매각이라고 해요. 지분이라는 건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2명 이상이 공동 소유로 갖고 있을 때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지분 매각으로 뜨게 되죠. 고독 아르테오는 지금 여기 중복 사건이라고 뜨는데요. 채권자가 2명 이상일 때 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2사람 이상 경매를 신청을 했을 때 중복 사건이라고 뜹니다.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이 물건은 굉장히 저렴하네요. 나홀로 아파트로 보이고요. 5억 8천. 지금 서울에 6억 이하의 아파트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전용 26평형이고요. 종로구, 홍은동, 여기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1회 유찰이 됐군요. 또 중구, 자, 여기도 지금 거의 뭐 빌라 수준의 아파트인데 6억이 넘는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요 물건은 전용 11평, 오피스텔인가요? 네, 오피스텔일 거예요. 그래서 전용 11평,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방동에 있는 아파트, 자, 요것도 저렴하다 싶으면 지분 매각이네요. 요거 빌라 같은 아파트네요. 빌라 같은 아파트. 게다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원래 감정가 신권일 때는 100%인데 지금 51%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힌트가 나와 있네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금채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금채권이 같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새치기 할 수 있는 임금채권이 같이 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요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구나. 알 수 있겠죠? 자,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대학력 있는 아파트인데, 요거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층이네요. 임차인이, 알 수 없는 임차인이 있어요. 여기 알 수 없는 임차인이 있군요. 말송이중 권리가 2018년 8월 21일인데, 그것도 세무서, 압류, 공매가 떴고요. 보험공단에서 압류가 2건이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임차인은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고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미상입니다. 이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물건은 권리상으로 약간 위험성이 있죠. 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고요. 대출이 전혀 없잖아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고요. 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임차인 만나보셔야 되는 물건이에요. 저렴하네요. 네, 관심이 있으시다면 권리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보시고 이 임차인을 직접 만나보셔서 뭐 빌라 같은 아파트이긴 해요. 사방에 다 빌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도 이름은 아파트인 물건이었어요.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매력적이네요. 네, 매력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지만 역시 굉장히 저렴하네요. 거의 뭐 앞서 본 물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2013년 9월 25일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사 가기 싫어. 이사 안 갈 거야. 이사 가기 싫어요. 저는 그냥 여기에 살고 싶어요. 라는 뜻이고요. 이 분들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증금을 다 지킵니다. 근데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보증금이 얼마인지 유추를 하셔야 되는데 직접 만나보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이 임차인이 들어간 때가 2003년도예요. 힌트를 보세요. 2003년도에 이 물건의 전세가 얼마일까?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유추가 될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뭐 딱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듣지 않으실까 싶어요. 유치권이 있는 물건들도 있네요. 상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2층. 건축물 대장과 달리 복층 구조의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복층 구조인데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해요.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라고 써놨네요. 네,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라고 했는데요. 유치권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 이 유치권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물건인 경우에 유치권이 실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유치권이라는 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주장하고 점유를 풀지 않는 것을 유치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몇 년도식이에요. 벌써 지어진 지 오래된 그런 물건에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만큼 이제 명도가 곤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유치권자가 과연 유치권을 주장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따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전 소유자가 또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네요.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공사대금 채권을 받기에는 공사를 할 만한 물건이 아니죠. 인테리어는 공사대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법원에서는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이 경매 법원에서 말이죠. 유치권에 관련된 소송을 따로 또 하셔야 된다는 거. 현재 나와 있는 서울 아파트 물건 총 31건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쭉 훑어봤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좀 있으신가요? 서울 아파트 6억 이하 물건 지금 딱
두 개 있었습니다. 쓸만한 물건이요. 쓸만한 물건이 딱 두 개 있었어요. 그것도 대학력 있는 선순위 입찰 물건들이죠. 그만큼 물건이 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서울에 있는 빌라 물건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경매 물건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건들 한번 브리핑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